혼자서도 괜찮을까요? 누군가 묻는다면 가끔은 혼자라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서글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늘 함께였던 관계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감정은 속절없이 깊어질 때, 그런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하죠.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안녕하세요. 중년 정서 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최영미 상담사입니다. 수많은 분들과 함께한 상담의 시간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혼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삶이 작아지진 않는다는 것. 오히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평안과 자유, 그리고 진짜 나를 만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건강과 정서, 만족감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들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8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자기 위로는 왜 절대 부끄럽지 않은가? 자기 위로, 이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 자기 위로를 정서적 자율성의 한 표현으로 봅니다. 즉, 스스로를 다독이고 안정시키는 매우 건강한 행위라는 거죠. 서울에 사는 51세 김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외로움이 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기 위로를 시도했는데 예상과 달리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지만 곧 그것이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한 방법임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사실 중년 이후에는 부부간 스킨십이 줄어들기 쉽고 이성관계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감정과 몸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이럴 때 자기 위로는 단순한 대리 만족이 아니라 신체와 정서를 조율하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자기 위로는 스트레스 해소,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강화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나를 보살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위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기 위로를 회피, 수치심과 연결해 오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인식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혼자여서 가능한 최고의 힐링 루틴.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적막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겐 오롯이 나를 돌볼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혼자만의 시간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박 여사님은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나가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그 짧은 시간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힐링 루틴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루틴에 자기 위로를 적절히 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에 사는 45세 이모 씨는 이혼 후 홀로 지내며 감정적 공허함을 느꼈지만 주기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루틴을 만들며 오히려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운동, 명상, 자기 위로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루틴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감정과 몸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여서 가능한 일들이 있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나를 돌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힐링 루틴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나이 들수록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보다 혼자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가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신가요? 혹시 없다면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하고 평온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3일주일 몇 번이 건강에 딱 좋을까? 자기 위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체력이나 성욕 변화가 생기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하는 자문을 하게 되죠. 의학적으로 보면 자기 위로는 빈도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기준은 있습니다. 서울대 보건학과 연구에 따르면 주 23회 정도의 자기 위로가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구에 사는 60세 김 씨는 은퇴 후 일상이 무료해지면서 우울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 3회 정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고 나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고 체력도 회복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젠 잠도 더 잘 자고 아침이 덜 피곤하다고 말하죠. 한편 부부 관계에서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자기 위로를 통해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하죠. 물론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집착하거나 감정적 회피 수단으로만 사용된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 23회 편안한 마음으로가 가장 이상적인 빈도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억지로 줄이거나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빈도에서 오는 안정감,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이 됩니다. 자기 위로가 주는 5가지 건강 효과. 자기 위로가 단순한 본능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인식을 조금 바꿔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조용한 습관은 우리 건강에 아주 다양한 이점을 선물합니다. 정리해보면 자기 위로는 5가지 면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째,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자기 위로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뇌 속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명상이나 심호흡처럼 신체를 진정시키는 효과와도 비슷합니다. 둘째, 숙면을 돕습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이 씨는 이성관계가 단절된 이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가볍게 자기 위로를 실천한 후부터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몸이 안정되면서 잠이 훨씬 더 깊어졌다고 하네요. 셋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위로 후 면역 관련 호르몬이 증가해
감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이 점은 더욱 중요하겠죠. 넷째, 전립선 건강 유지입니다. 남성의 경우 규칙적인 사정활동은 전립선에 쌓인 분비물을 배출시켜 염증이나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 위로는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존감 회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를 돌보는 이 행위는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감각을 되살려 줍니다. 자기 위로는 단지 시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감정과 심리를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이처럼 자기 위로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이성 관계가 어려운 시기라면 더욱 그렇죠. 이젠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이 습관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될까? 자기 위로가 전립선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신반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주장은 단순한 민간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전립선은 정액 생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곳에 분비물이 오래 쌓이면 염증이나 통증, 심한 경우 배뇨, 장애까지도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위로를 통해 주기적으로 사정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분비물의 정체를 방지할 수 있어 전립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비뇨기과 연구에서는 자기 위로를 주 3회 이상 실천한 남성들이 전립선염 발생률이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씨 역시 배뇨 시 통증과 잔뇨감을 겪다가 의사의 권유로 자기 위로를 규칙적으로 시작한 후 증상이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부부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이성 관계가 단절된 중년 남성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해소뿐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자주 하거나 억지로 행위를 반복하는 건 오히려 전립선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빈도는 주 23회 정도.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기 위로는 단지 욕구 해소가 아닙니다. 몸속 깊은 곳의 건강을 위한 아주 실질적인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 숨길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당당한 돌봄이죠. 여러분은 지금 전립선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약이나 병원만이 해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6. 우울감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이유. 중년 이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우울감과 스트레스입니다. 역할 변화, 관계의 소원함, 신체의 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마음을 무겁게 하죠. 그런데 이 감정들을 혼자서도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위로입니다. 처음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 문제에 그런 방식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자기 위로가 감정 정화와 심리 안정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남편과 대화를 할수록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자기 위로를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고 점점 마음이 안정되고 잠도 깊어졌다고 해요. 그녀는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내 감정을 다독일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위로 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인 옥시토신은 일명 포옹 호르몬으로 불리며 정서적 안정과 신뢰감 형성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함께 분비되며 기분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호르몬 작용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신경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자기 위로가 감정 순환을 도와주는 중요한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몸으로 병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위로는 그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죠.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도구보다 간편하게 부작용 없이 감정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무거우신가요?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감정이라면 조용한 밤에 나 자신을 위한 따뜻한 위로로 시작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 하나가 내일의 기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7 스타트 앤 스탑으로 10배 더 즐기는 법. 자기 위로는 단순한 행위 이상으로 감정과 몸의 연결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더 즐겁고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할 방법은 바로 스타트 앤 스탑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이름 그대로 시작하고 멈추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성의 조절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트레이닝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자기 위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50세 최 씨는 한동안 자기 위로 후 허무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스타트 앤 스탑을 시도하면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됐죠. 급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감각이 올라올 때마다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는 과정을 반복한 겁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내 감정과 몸이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감정을 천천히 음미하는 훈련이기도 하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사이 몸의 감각은 더 섬세해지고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방식은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와의 호흡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정적 친밀감까지도 높여줍니다. 혼자일 때부터 이 감각을 훈련해두면 실제 관계에서도 훨씬 더 성숙한 교감을 만들 수 있죠. 포인트는 무조건 참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과 리듬입니다. 내가 내 감각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 그것이 자기 위로의 진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동안 자기 위로가 단조롭거나 무의미하게 느껴지셨다면 이번엔 스타트 앤 스탑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단순한 행위가 깊은 경험으로 바뀌는 순간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8월에 즐기고 만족감 높이는 실전 팁. 자기 위로를 단지 해소의 수단으로만 여기셨다면 만족감이 낮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금만 방식을 바꿔보면 훨씬 오래 즐기고 깊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효과 있었던 몇 가지 팁을 나눠드릴게요. 첫째, 분위기를 조성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시작하기보다는 조용한 음악이나 향초, 간접 조명을 활용하면 긴장이 완화되고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46세 김 여사님은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뒤 자기 위로를 통해 정서적 균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번 같은 방식보다 분위기를 다르게 해보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죠.
둘째,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손쉽게 끝내기보다 호흡과 리듬을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소개한 스타트 앤 스탑 기법도 함께 적용하면 효과는 배가 되죠. 서울에 사는 53세 이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리듬을 조절하니 마치 명상처럼 집중이 잘 됐다고 말합니다. 셋째,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몸의 자극뿐 아니라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관찰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외로운지, 따뜻함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냥 긴장이 풀리고 싶은 건지. 이런 감정 인식은 자기 위로를 감정 회복의 수단으로 발전시켜 줍니다. 넷째, 마무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급하게 끝내지 말고 행위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자신을 다독여 보세요. 이 작은 의식 하나가 감정의 여운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는 일주일에 몇 번 한다더라, 누가 얼마나 오래 즐긴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얼마나 집중했는가입니다. 이런 팁들을 통해 자기 위로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돌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이 조용한 시간, 그 깊이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위로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자기 위로라는 말만 들어도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 주제에는 오해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런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자기 위로는 외롭고 불쌍한 사람만 한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신체를 스스로 조절하는 매우 성숙한 행동입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일수록 자기 위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활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관계가 원활하면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김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음에도 자기 위로를 병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서로의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가 많은데 자기 위로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중년 이후에는 의미 없다는 편견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도 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욕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도 연결된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9세 여사님은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느낌이 오히려 자존감을 높여줬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자기 위로는 전립선 건강 유지,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단,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럽고 감춰야 할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 자신을 돌보는 이 행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마치 운동이나 독서처럼 마음과 몸을 위한 루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나요? 혹시 위에 소개한 오해 중 하나에 갇혀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선을 조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위로는 외로움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0. 외롭지 않은 혼자만의 친밀감.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고요하고 평화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막막하고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시간은 단지 고독이 아니라 친밀감을 스스로에게 돌려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박 여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자기 위로를 정기적으로 실천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꼭 함께하지 않아도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기 위로는 단순한 신체 자극을 넘어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정서적 친밀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에 집중하고 내 몸의 반응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과정은 결국 나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한편 대구에 사는 58세 최 씨는 이혼 후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자기 위로를 통해 자신을 위로하는 방식을 익히면서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는 혼자 있어도 마음이 꽉 차 있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위로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안의 감정을 존중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관계만이 친밀함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났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이 더 깊은 친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점점 자리를 줄여가게 될 테니까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 마음을 내가 먼저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고 공허하게만 느껴졌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에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